이제 지구온난화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신석기의 시작은 결국 기후변화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나중에 중세온난기라는 게 있어요. 그때가 대변혁을 가지고 오는 시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경제적인 사건들이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후가 변하면 세상이 되게 크게 변하는데 지구온난화 가지고는 이제 갑론을박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마 기후가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선진국, 특히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갑론을박이 심하고 서로 싸우거든요. 기후변화는 가짜다, 사기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기후변화 위험하다, 이거 진짜 몇 년 내에 지구가 멸망한다까지 보고 계신 분도 계세요. 이제 반반으로 되게 팽팽한 상황이죠.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구온난화가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구라는 게 애초에 빙하기와 간빙기를 최근 한 100만 년 동안은 10만 년 주기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12,000년 전쯤에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지금 간빙기를 우리가 지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지구는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반복하는 거야. 이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딱 그 그래프예요. 1000년 전쯤에 요쯤에 있었는데요. 그게 한 300년가량 되게 뜨거워졌다가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보다 좀 낮아요. 그리고 다시 1700년대까지 쭉 내려가요. 이걸 우리가 소빙하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짧은 순간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프만 봐도 야 무슨 소리야, 지난 그 작은 1000년 동안도 이렇게 많은 급변이 있었는데 지구온난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팩트는 뭐냐면 현재까지 지구가 온도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근데 확실한 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온난화가 심해졌다고 지구 멸망이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과하게라도 경각심을 줘서 이제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고요. 아무 영향 없다라는 말도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맞는 말은 또 아닌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냐? 그러면 이건 사실 이권 문제가 좀 가장 커요. 이권 문제. 기후가 변화하면 경제 변화로도 이게 이어지는데 한 나라 안에서도 과거에 굴뚝산업을 하는 곳들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규제를 하면 사업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힘들면 그분들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고용을 잃겠죠. 이미 잃어가고 있죠. 그런 분들은 아주 싫겠죠. 지금 기후변화 어쩌고 하면서 일자리를 잃어가고 주주는 배당을 잃어가고 회사는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싫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권에 맞게 자기가 맞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새로운 산업들, 기존에 우리가 디젤 엔진 써가지고 가는 그런 내연기관 써서 가는 그런 차가 아니라 그런 차를 우리가 독일 3사를 못 따라잡잖아요. 독3사를 못 따라잡아요. 현대기아도 못 따라잡고 중국은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애초에 안 될 거, 그러면 아싸리 전기차로 가자가 지금 중국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존 굴뚝산업의 기득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뭘 원하겠어요? 세상이 망하고 있는데 무슨 다 때려쳐,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본인들한테 이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후변화는 국제적인 어떤 패권에도 영향이 있어요.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입니다. 초승달 닮았다. 여기가 어디예요? 이름 볼까요? 이집트, 뭐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사막이죠. 사막인데 비옥한 초승달지대래요. 자, 이게 비옥해 보이진 않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만 생각하셔도 여기는 황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냐? 1000년 전쯤에 갑자기 지구가 한 300년간 뜨거워져요. 중세온난기라고 하죠. 그 시절쯤부터 그 다음에 최근에도 그때보다 더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여기 상황을 봐야 돼요. 여기는 다 반건조지대라고 부릅니다. 반건조지대들은 강수량이 많으면 괜찮은데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버리면 사막화가 되고 토지에 소금기가 머무른 그런 땅이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염화된다라고 하죠. 이 지역들이 딱 그랬어요. 근데 중세온난기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증발량이 더 많아진 거예요. 강수량보다. 그래서 가뜩이나 까다로운 반건조지대의 토지를 관리까지 잘 못했다 보니까 사막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최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부터 유럽이 잘 살게 돼요. 유럽이 그때까지는 정말 뭐 거지 깽깽이였어요. 근데 이게 서양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바로 중세온난기부터예요. 엄청나게 풍요로운 생산이 일어났고 이 생산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늘어났어요. 사람이 늘어나니까 땅이 비좁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여기서는 더 이상 생산성이 안 나와.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겠어. 개척을 시작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이킹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이킹이 여기서 일로 다 뻗어나가요. 그리고 찾은 게
그린란드까지 가죠. 당시엔 따뜻했기 때문에 그린란드마저 농장도 개척하고 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충분히 따뜻하진 않았지만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농장을 지을 만큼이 되긴 했었어요. 유럽이 풍요로워지고 유럽이 따뜻해지면서 농사와 생산성이 올라가는 대신 어디가 망해요? 이 비옥한 초송달 지대들이 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고대의 패권을 볼게요. 고대에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죠. 여기에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있죠. 여기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잖아요.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이 있었고 요즘에 우리가 황하 문명이 있었어요.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자, 어떤가요? 다 아래 있죠. 중세온난기 때 이 패권이 유럽으로 넘어갔고 유럽은 그걸 잘 타고 영토 확장을 하고 정복전쟁을 벌치면서 멜서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물자를 약탈해 왔어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강력한 해군을 창설하고 금융을 발달시키고 그러면서 그게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지면서 토빙하기가 왔을 때 패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완전히 그 패권을 굳힌 세상으로 간 거예요. 기후는 패권과 연관이 있어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들 보면 자, 이쯤에 있죠. 여기 위치에 있다고요. 근데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이 어디 있죠? 당시 중세온난기 때 한번 제대로 패권을 잡고 굳히기를 들어갔던 유럽, 영국에서 건너가고 유럽에서 건너갔던 아일랜드에서 건너갔던 사람들이 미국 이런 데 정착을 하죠. 캐나다라고 했지만 사실 미국 접경지대에 다 따닥따닥 붙어 삽니다. 사실상 캐나다도 미국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수혜를 받아서 일본, 대한민국 이런 곳들이 다 이때 패권을 잡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앞장서서 이걸 막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막아야 된다고 할까요? 당연히 지금 이 나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패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패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나라들이 앞장서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지금 전국토가 얼어붙어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왜 합병했나요? 항구가 없어서. 러시아는 다 얼어서 항구가 지금 다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어붙지 않는 항구, 그걸 갖기 위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거예요. 지중해로 나가기 위해서. 근데 러시아는 따뜻해지면 러시아는 좋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 지금 에너지 많이 팔아먹고 석유랑 천연가스도 많이 팔아먹어야 되고 지구온난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3가지 안보를 다 이뤘어요. 군사안보,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이걸 다 이뤘는데 미국이 세계에서도 굉장히 큰 곡창지대인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식량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근데 만약에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농작물이 다 쑥대밭이 돼버리면 미국도 완벽하게 지금 트리니티로 맞춰놓은 이 안보들을 지켜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적으로는 이 안보를 지켜내야 되는 상황인 게 맞고 그래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패권이 없고 또는 약해지거나 또는 변동이 되는 과정은 약소국이랑 가난한 사람에게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중국 역사를 봐도 춘추 전국 시대 사람들이 잘 살았을 것 같나요? 진시 황제가 결국에는 통일하고 나서 잘 살았을 것 같나요? 춘추 전국 시대 때 온 나라가 피폐했죠. 진시 황제가 그래도 통일이라도 했으니까 분서경유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도량형도 통일되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태평성대가 이뤄져요. 근데 진시 황제 죽고 나라에 또 압도적인 권력이 사라지니까 또 전쟁판이 되죠. 그나마 다시 또 유방이 통일을 하고 나니까 한 무제도 나오고 실크로드도 개척을 하고 그렇게 중국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강대국이 돼가면서 백성들도 잘 살죠. 그러니까 패권이 무너지고 강력한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건 집단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중을 나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담임 선생님이라도 저희 때는 학교 선생님이 무서웠잖아요. 애들이 지금은 선생님도 패고 개차반인 것 같은데 옛날에는 담임 선생님이라도 교실에 있어야 애들이 안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없고 확실하게 뭔가 정해지지 않는 이상 그냥 서로 물고 뜯고 뻑하면 싸우고 교실이 개판되는 거거든요. 압도적인 권력 하나가 있어야 인간은 평화로울 수 있어요. 이게 세계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압도적인 권력이 있어야만 질서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기후 관련해서는 사실 그걸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미국 안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극렬하게 싸우고 있고 나름의 다 이권이 달려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감도 합니다. 그리고 피터 자이안 같은 지정학자들은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빠지려고 발 빼려고 한다.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 되게 납득되고 이해 갈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때도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여졌고 세계에 수출했던 공장들도 다시 수입해서 가지고 오면서 리쇼어링 하고 있죠. 세계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패권을 지키는데 화폐라는 거, 기축통화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대로 전쟁에서 지지 않을 압도적 강함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베트남전에서도 압도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을 못 보여줬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못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미국 좀 별거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요만큼씩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은 이제 이혼했죠. 미국과 중국이 결혼하면서 러시아라는 세력을 견제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 미국과 중국은 이혼하고 중국은 러시아와 재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패권하에 세계 질서가 지켜지는 뭐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점점 더 생각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협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규칙을 세우고 지키자라고 해서 지켜야 되는데 싫어 우리가 왜? 라고 얘기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후는 생각보다 저희가 온난화가 되는 걸 막을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우리가 되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통해서 대비를 조금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